울릉도는 한반도 동쪽 끝, 독도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고립된 섬이다. 거친 파도와 바람에 둘러싸인 이 작은 섬은 수천 년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조용한 섬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바로 불능공항이라는 거대한 국책사업 때문이다. 하루 몇 대의 항공기가 뜨고 내릴지도 확실치 않은 이 섬에 무려 7천억 원 이상의 해안 절벽을 깎아내고 바다를 메우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공항에 대해 묻는 질문은 너무나 단순하다. 도대체 하루에 몇 대의 항공기가 울릉도에 착륙할 수 있는가?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수요 예측부터 활주로 길이, 항공기 기종 선정, 그리고 국책 사업의 본질까지 들쑤시고 있다. 공항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과 정책 결정 시스템 전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울릉공항은 원래 울릉도 주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포장되어 시작됐다. 응급환자 수송, 태풍 시 고립 해소, 관광객 증가, 이런 달콤한 명분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었고, 정부는 여론을 등에 업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착공이 현실화될수록 수많은 의문점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왜 하필 이 위치에 공항을 짓는가? 활주로 길이는 왜 1200m밖에 안 되는가? 이용할 항공기는 어떤 기종인가? 연간 이용객 50만 명이라는 수치는 과연 가능한가? 전문가들은 사업 초기부터 이 수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울릉도의 상주 인구는 1만 명도 되지 않으며 연간 관광객 수 역시 최대 30만 명 수준. 그마저도 대부분은 배를 이용하며 날씨에 따라 배편이 자주 취소되기 때문에 정기 항공편에 대한 실질 수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타당성 검토는 형식적 수준에 그쳤고 활주로 길이는 지형적 한계를 이유로 제한되었으며 항공사들과의 실제 운항 협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 공항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섬 주민을 위한 것인가? 관광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숫자와 계획서 위의 성과를 위한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 공항의 진짜 실체를 마주해야 한다. 울릉공항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정치, 예산, 관료주의의 덩어리들을 하나씩 벗겨내야 할 시간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루에 몇 대의 항공기가 착륙하느냐는 질문이 어떻게 이 나라의 본질을 흔들게 되었는지를 밝혀보자. 울릉공항이라는 거대한 국책 사업의 뿌리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울릉도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더 큰 선박과 더 자주 오는 배편이었다. 하지만 기상이변과 고립 상황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특히 의료 응급 상황에서 하늘길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그 무렵부터 공항 건설이라는 단어가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기 시작했다. 2013년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주요 명분은 세 가지였다. 하나, 응급환자의 신속한 수송. 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접근성 개선. 셋, 동해 최동단 군사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 이 세 가지는 사업을 밀어붙이기에 충분히 그럴듯한 논리였다. 2015년 사업은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총 사업비 약 7,638억 원이 책정됐다. 2020년에는 착공이 시작되었고 2025년 개항을 목표로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착공과 동시에 여러 의문이 불거졌다. 첫 번째 의문은 공항 위치였다. 울릉도의 서쪽 해안. 삼양리 절벽 위에 활주로를 건설하는 방식. 이 지역은 조류 이동 경로와 해양 생태계가 밀집한 구역으로 환경단체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파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두 번째는 활주로 길이였다. 지형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활주로는 고작 1200m. 이는 일반 여객기 운항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소형 항공기조차도 기상 조건에 따라 착륙이 어렵다. 세 번째는 항공사 협의 문제였다. 공항 운영의 핵심은 결국 항공사의 운항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나 정작 대형 항공사들은 경제성 부족과 기종 제한들 이유로 운항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토부는 추후 협의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사업의 진행 속도는 빨랐지만 내용은 허술했고 계획은 추상적이며 실행은 뒷전이었다. 정치권에서는 공약 이행기라는 명분 아래 지역구 사업으로 활용했고 행정기관은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논리로 비판을 무시한 채 사업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지금 수천억 원이 투입되고 울릉도의 지형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말로 이 공항이 필요한가? 그 필요성은 누구의 관점에서 정의된 것인가? 공항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다. 그것은 미래를 설계하고 사람의 흐름과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플랫폼이다. 그 플랫폼이 잘못 설계되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온다. 울릉공항은 그 출발점부터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공항 건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추는 수요 예측이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릉공항을 이용할 것인가? 그 숫자에 따라 공항의 규모와 예산, 운항 기종, 운영 구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초기 연간 52만 명의 이용객을 예측했다. 이 수치는 하루 평균 약 1,400명 이상이 공항을 오가야 가능한 규모다. 그러나 현실은 울릉도의 상주 인구는 약 9,000명 수준이다. 그나마도 상당수는 고령층이며 비행기보다는 배편에 익숙하다. 연간 관광객 수는 통계적으로 약 25만에서 30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 그것도 대부분이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상 조건에 따라 배편이 자주 취소되는 특성상 계절적 편차가 극심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수요 예측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객관적인 분석 없이 수치를 부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예측 모델은 공항 개항 후 관광객 증가, 저비용 항공사의 적극적 참여, 지역 축제 및 이벤트 확대 등을 전제로 설정됐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 현실적인 시장 조사나 교통 흐름 분석은 뒷전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과도한 수요 예측은 공항 계획 전반에 왜곡을 가져왔다. 과대평가된 이용객 수는 활주로 설계, 예산 산정, 시설 배치 등에 영향을 주었고 결국 실효성과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들의 참여 계획이 전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의 대형 항공사가 운항할 것처럼 발표됐지만 활주로 길이의 한계와 경제성 부족으로
모든 대형 항공사는 울릉공항 노선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결국 에탈-70이라는 소형 터보프롭 항공기를 운항 기종으로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항공기는 국내 항공사 대부분이 운영하지 않으며 정비와 부품 수급, 조종사 확보 등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이 모든 혼란의 출발점은 결국 근거 없는 수요 예측이었다. 눈에 띄는 숫자와 좋은 명분을 만들기 위해 실체 없는 통계와 희망적 추정이 결합됐고 그 결과는 수천억 원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울릉공항은 지금도 디용할 사람보다 지어야 할 이유가 먼저였던 사업의 전형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 왜 수요 예측이 아닌 예산부터 결정됐는가? 그 과정에서 누구도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남게 된다. 활주로가 짧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공항 전체의 운영 구조를 바꿔야 하는, 즉 항공사와 운항 전략, 기종 선택, 수익성 예측까지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소다.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1200m. 이 길이는 보잉 737이나 에어버스 A320과 같은 기존 국내선 주력 항공기의 이착륙에 치명적인 제약을 준다. 따라서 정부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선택된 것이 바로 에이탈-70이라는 소형 항공기였다. LL-72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합작사인 엘에서 제작한 터보프롭 항공기다. 약 70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고 비행 속도는 제트기보다 느리지만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항공기를 실제로 운영 중인 국내 항공사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물론 대부분의 저비용 항공사, LCC, 도 에이탈-71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조종사 양성 및 정비 체계조차 미비하다. 결국 정부는 신생 항공사를 유치하거나 외국 항공사와의 제휴를 통해 운항을 시작하겠다는 추상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업계 반응은 싸늘했다. 소형 항공기의 경우 운항거리가 제한되어 있으며 기상 악화 시 취소율이 높고 탑승률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수익 구조가 무너진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울릉공항 노선을 운영할 항공사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게다가 에이탈-72는 국내 항공교통 체계에서 익숙하지 않은 기종이다. 공항의 정비소 구축, 부품 수급 체계 확보, 조종사 및 정비사 교육 등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어야 한다. 이 모든 추가 비용은 누구의 몫인가? 국토부는 지역 항공시장 확대와 운항 다양성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아무 항공사도 이 리스크 가득한 노선을 선뜻 운영하려 하지 않는다. 공항은 있으나 비행기는 없다. 그야말로 하늘길 없는 공항이 탄생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 울릉공항은 하늘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섬이 되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 누구도 나서지 않으며 그저 시간만 흘러간다. 그리고 그 사이 울릉공항 활주로에는 단 한 대의 항공기도 이착륙하지 않았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공항에 비행기를 맞추는가? 아니면 비행기에 맞는 공항을 지어야 하는가? 울릉공항은 이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밟은 셈이다.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1200m로 고정되었다. 이 수치는 사업 초기에 결정된 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러나 이 숫자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길이 비상의 문제다. 활주로의 길이는 공항의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단 200m만 더 길어졌어도 국내 대부분의 제트 여객기가 운항 가능한 수준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울릉공항은 이 결정적 차이를 외면했다. 국토부는 지형적, 환경적 한계로 인해 1200m가 최선기라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을 위한 설계조차 제대로 시도되지 않았다. 활주로를 확장하려면 산을 더 깎고 바다를 더 메워야 한다. 그만큼의 공사비와 환경영향평가, 정치적 부담이 따르기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능한 최소한에 타협해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울릉공항은 어느 항공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활주로를 가지게 되었다. 이 활주로는 ATAR-72에겐 너무 짧고 B737이나 A320에겐 턱없이 부족하다. 즉, 어떤 기종에도 완벽하지 않은 어중간한 길이로 고정된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활주로가 위치한 지역은 바람의 방향이 급격하게 변하는 해안 절벽 위다. 착륙 시 강풍이 몰아치거나 해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기상 조건은 활주로 짧음과 결합되어 착륙 취소율 상승이라는 악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후 리스크를 건설 초기부터 경고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했다. 최신 항공기술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공항은 지어졌지만 정작 항공기 이착륙 가능일 수는 1년 365일 중 절반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활주로 하나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그리고 그 하나의 선택이 수천억 원의 예산과 수십 년의 공공자산에 영향을 준다. 그럼에도 이 활주로는 그저 최소한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남았다. 우리는 왜 공항을 짓는가?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금 울릉공항은 비행기가 아닌 공항 자체를 위한 공항이 되어버렸다. 그 구조는 잘 만들어졌고 사진으로는 웅장하며 보도자료에는 수치가 넘친다. 하지만 그 안엔 단 한 대의 제트기가 이착륙하지 못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울릉공항은 단지 하나의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행정의 무능, 계획 없는 추진, 그리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의 축소판이다. 처음 이 사업이 발표됐을 때 정부는 누구보다 당당했다.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며 울릉도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키우겠다는 비전은 명분도 있었고 여론도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전은 흐릿해졌고 계획은 구체성을 잃었으며 남은 것은 애매한 활주로 길이와 실현되지 않은 수요 예측뿐이었다. 지금 우리는 수천억 원을 들여 만든 공항을 눈앞에 두고도 정작 그 공항에 안정적으로 이착륙할 항공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어떤 항공사도 울릉공항의 노선을 자발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어떤 항공기 제조사도 이 공항에 최적화된 기종을 추천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정부조차 구체적인 운항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 활주로는 거의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고 터미널과 관제 시설도 외형을 갖춰가고 있다. 언론 보도는 개항 일정에 맞춰 홍보성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예정된 개항일에 맞춰 리본을 자를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거대한 구조물 앞에서 물어야 한다. 이 공항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울릉공항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실제 수요와 무관한 수치로 기획되었고, 항공사의 참여 없이 활주로가 설계되었으며, 기상 조건이나 안전 문제보다 정치적 명분이 앞섰다. 그리고 그 결과, 울릉공항은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타성적이며 위험할 수 있는지를 상징하는 구조물이 되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방식의 사업이 울릉도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공항뿐 아니라 철도, 도로, 산업단지, 발전소에 이르기까지 수요보다 예산과 정치 논리가 우선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는 이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울릉공항은 반드시 반면교사가 되어야 하며,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돌아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늘길을 연다는 것은 단순히 비행기를 띄운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과 자원, 가능성과 미래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든다는 뜻이다. 그 길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아무리 좋은 기술을 써도 그 길은 연결되지 않는다. 울릉공항이 정말로 울릉도를 위한 공항이라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진짜 책임이고 진짜 행정이며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다. 울릉도의 하늘은 오늘도 맑다. 그러나 그 맑은 하늘 아래 비행기가 뜨지 않는 활주로가 조용히 바다를 향해 뻗어 있다. 우리는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물어야 한다. 무엇을 위해 짓는가? 누구를 위해 짓는가? 그리고 지금 이 길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